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선진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의 기업 균형 또 기업의 이 분포를 살펴보면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잘 나가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강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야말로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좋은 기업들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보다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이제 독일의 중소기업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태생부터가 다르고 또 그리고 성장 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독일은 오랫동안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100년, 200년 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왔던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창업할 때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 성장 과정에서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을 해보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이 주종적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생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들이 국민들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천양지차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인력난 문제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88%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안정화시키고 그분들이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의 중산층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재작년도에 충남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인들을 만났더니 이제 높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들어왔다가 또 대기업이 좋은 자리 있으면 나가고 또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좀 보수 조건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경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되지를 못하니까 더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뜻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그 중에서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매칭 펀드로 이렇게 본인이 한 50만 원 내고 그리고 기업도 한 50만 원 내서 한 100만 원짜리 이렇게 예를 들면 재형저축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부가 좀 거기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목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꼭 대기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하면 나한테 한 1억 정도 목돈이 생긴다.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제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걸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업 문제 때문에 인력 파견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그랬더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께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걸 만든 것이 바로 내일 체험 공제라고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작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은 한 이제 5천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 지금 계속 이제 가입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최근에 해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매칭 펀드로 이렇게 주는 예산은 못 줬고 조세 감면을 해줬더라고요. 소득세 감면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내는 것을 퇴직금을 퇴직금 형태로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조세감면 제한법을 통해서 그걸 더 감면해 주자고 제가 세제실장한테 얘기해서 세제실장께서도
좋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거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이쪽에 그 앞에 있던 이 소득세법 부분도 이제 같이 개선을 하는 거로 하고, 제가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5년 차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핵심 인력으로 5년 근무하고 계속 10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만큼 예산 지원을 해서 적금을 만들어주는 그 제도를 앞으로 추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이 이 성과보상 공제 사업을 맞습니다. 의미하시는 거죠? 예, 성과보상 공제제 사업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하나고 예.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일부만이 뭐 그렇습니다.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기업이 그 상응하는 만큼 기여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주가 자기 경영에 있어서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인원에 예,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도록 정부도 도와주면 될 거라고. 그럼 본인도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도 부담하고 그렇죠. 나라에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연수가 거듭될수록 오래 일할수록 나중에 목돈을 적금이, 갖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보람 있겠는데요, 정말. 그러면 네. 중소기업에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자금이 생기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앞서 뭐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자들이 네.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많이 가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이건 채용 지금 공제? 현재는 조세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 인원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그 고용 인원이 뭐 20인 이상이라든가 뭐 100인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은 없는 모양이죠. 없죠. 이거는 조세 혜택이니까 예.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가 중소기업인이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인이 거기다 기여금을 같이 내주면 그 사업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하도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 일자리 예. 그러니까 딱 붙잡아주고 그런 예. 분들을 그런가 하면 또 뭐 다른 데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또 붙잡아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공과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근무하고 나올 때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 부분적인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나 중소기업에 가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자기가 목돈을 하면 창업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공과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기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공과대학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네. 우리 국가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국에 주석을 했던 후진타오 같은 경우가 네. 바로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공과대학 출신이 대통령하는 사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제도인데 이번에 발의하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신다면요? 예, 중소기업이 이제 보수도 낮고 또 이제 복지 혜택도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기업에 못 가는 사람이 간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하.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데 네.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면 네. 우리는 인생을 투 트랙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대기업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으로 가는 사람인데 저는 이 투 트랙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높은 이직률과 복지 혜택은 적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적금을 내고 그것만큼 기업이 기여금을 준다면 네. 예를 들면은 자기가 50만 원 적금을 내는데 기업이 또 거기서 50만 원을 준다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제도입니다. 이게 제도가. 네. 그 제도를 이제 은행 이자율만 붙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이제 그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 세액공제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액공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매칭 펀드를 이렇게 이거 기여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높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세라든가 높은 과세가 되니까 요거를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간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처리되면은 기대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 성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의 5년 차에서부터 10년 차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기다 추가로 또 똑같은 액수를 기여금을 주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해 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가서 10년 근무한다면 그럼 대학을 보통 25세 졸업한다면 35살 때 자기 적립금이 한 1억 정도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갈고 닦은 기술 개발을 토대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빌 게이츠나 피처버그, 스필버그와 같은 그런 저크버그와 같은 그런 그 유명한 기업인들이 탄생 안 하느냐라고 제가 참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제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통과시켜서 기술이 보호되도록 내가 정말 애써서 만든 그 기술이 우리 산업생태계에서는 현재 산업생태계는 먼저 본 사람이 그 기술을 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해 놓고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술보호법을 만들어서 그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쓰도록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중재 조정 제도를 뒀고 이 기술을 임치 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구로공단에 임치 사무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과 덧붙여서 인력에 대해서 아까 같은 그런 우리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병행해주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투트랙으로 형성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지금 현재 참 경제가 나름대로 잘 가는데 지금 현재 불황에 접어들면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로 우리 중소기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튼튼히 근무를 한다면 중소기업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IMF 이후에 중산층 붕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그 부분도 저는 다시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갈래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질 것 같은데 더불어서 그 왜 대기업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마구 데려가는 이런 행태를 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원래 두 번째로 의원님께 여쭤보기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 개정안 입법 취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혜택. 그동안에 이제 근로소득세하고 이제 그 이자 소득세를 이제 그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체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제시켜 주지 않으면 이거를 별도로 계산해 분리과세하도록 하거나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젓는 적금의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세 제한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조세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세제부서하고는 아주 긍정적으로 서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혜택을 주는 다달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혜택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글쎄요 기업에서도 좋아합니까? 그럼요. 그 세제 혜택이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핵심 내용이요.
공제 부금 납입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액수가 300만 원이라고 하는 초과를 하면 네. 3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아. 요 밑에라면 공제 납부액, 네. 공제 납부액 전액을 네. 그 소득공제해주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네. 이제 신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기여금을 납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죠. 그것도 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과세를 그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해주면 아하. 기업도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겠죠. 좋은 뜻에서 자기 핵심 인력에 대해서 지금 기여금을 내주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소득과세가 법인세 과세가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요것을 분리해서 분리과세 하게끔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중소기업도 좋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깔아주신 건데 예. 뭐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 의원님들 의견 뭐 잘 맞습니까? 여기에 제 대해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이든 그러시군요. 간에. 예. 그 국회에서 처리되면은 이제 나 중소기업 다닌다고 명함 뒤로 숨기는 이런 친구들 좀 줄어들까요? 이제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사이에 그것 때문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나온다면 네. 이제 인식이 많이 바꾸리라고 그래야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죠. 네. 예. 자, 또 의원님께서는 그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또 활약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데요. 예. 일단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언급을 살짝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예. 역점을 두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특허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가 우리 국가 경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식이 좀 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작년도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품목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점유 1위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품목들이 우리는 얼마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64개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64개인데 네. LCD죠, LCD 같은 그런 네. 것들이. 그런데 그 일본이 한 300여 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1,400개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과 일본 쪽은 줄어들고 네. 중국 쪽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그렇죠.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네. 블랙홀 현상이 생기고 예, 있습니다. 예. 중국의 뜻에 거슬려서 어떤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네. 지금 남사군도 같은데 자기들이 무인도에다가 군사시설에도 예. 이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 이런 그 블랙홀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정치적으로.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네. 저는 중국의 이 대국주의가 동북아를 상당히 횡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누가 뭐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세계적인 추세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면서 우리들의 경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특허 허브권을 동아시아 지역의 특허 허브권을 가지면 네. 제가 볼 때는 그 균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미 특허 법원을 20년 전에 만들어서 특허 법원을 운영을 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ICT가 잘 발달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나 네. 특허의 또 소송 예. 부분을 우리 ICT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면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재판부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져간다면 네. 제가 볼 땐 특허 허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일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특허청이라고 하는 특허 행정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요것에 대한 침해 소송이 있는 특허 법원에 관한 네. 그 이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특허 허브 코트 그 추진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특허 행정적 측면과 특허 사법적 측면을 제가 이제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한 일주 전에는 이제 이 특허 행정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이미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특허 허브를 가기 위해서 어떤 하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을 지금 정리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마스터 플랜을 내서 갈 계획인데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 국회 방송에 나오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기회 또 추진 사항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농촌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진이시죠? 당진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농촌 지역은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도시 지역은 저는 배부분 세대입니다만 전후 배부분 세대들이 지금 현재 퇴직해서 도시 공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소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도시에서 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도시의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세대들한테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농촌 지역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도 이렇게 공동화 현상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고령사회 대비 귀촌 및 귀농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가명 붙이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산업화돼서 올 때에 주택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 지역의 주택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것은 농어촌 채권을 팔아서 지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영국인들이 얘기했던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 우리가 그 불행을 그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축을 제가 만들어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 틀이 잡히시면 다시 한번 저희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